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아무래도 간밤에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는 통에 시장이 급격하게 또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최근에 잘 올라가던 기판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또 밀려버리고요. 참 그래서 시장이 쉽지 않은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한 이슈, 시황의 변화 속에서 이런 급등락을 하는 울렁거림의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참 국내 증시와 미국 시장의 차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참 부럽기만 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간밤 미 증시 보면은 좀 왔다 갔다 보였는데요. 사실 장중 한때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고 하락폭도 굉장히 컸던 흐름 속에서 종가 무렵에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 가운데서는 두 가지 악재와 두 가지 호재가 존재를 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긍정적 평화 협상안에 대한 기대감이죠. 오늘 밤에 이제 5차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기대감 속에 일단 테슬라 효과가 톡톡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깜짝 액면분할 이슈 속에서 테슬라가 나스닥과 S&P 500을 완전히 멱살 잡고 캐리를 해서 끌어올렸는데요. 여러분, 테슬라의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대략 130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종목이 8%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 시장에선 보기 힘든 그런 유동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좋았을 것이고, 나머지 시장 긍정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작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순환매가 또 지속이 되고, 또 일정 부분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 성격의 물량을 던지면서 찍어 눌러버리고, 또 굉장히 빠른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좋아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순환매, 아주 빠른 테마주의 순환매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당일 바뀌는 시장 흐름 속에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코스닥 150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닥 150 업종이 어제는 1.5% 빠지더니 오늘은 1.89%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2차전지와 게임의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상위에 엮여 있어서 이런 효과, 그리고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의외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했다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좀 감소해주고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장 초반에 코스닥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조금 빠졌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어제는 팔더니 오늘 외국인의 수급 흐름 속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성장주 중심의 또 상승이 오늘은 또 이루어졌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그니컬 업종이 오늘 대폭 깨져버렸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 바이든의 2023년도 예산안 속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과세 이슈 플러스 부유세 등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출렁였어요. 그 다음에 5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때 테슬라의 이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속에서 이 자체 SNS까지 우리는 만들 계획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과거 액면 분할을 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까지 전부 상승하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에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황을 무시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4월 초쯤부터 해서 대기업들은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 이런 단순하게 실적적인 부분을 보고 매매 대응하기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전에 애플의 아이폰 SE 20 프로 감축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공지를 좀 드렸고, 기판 쪽이 만약에 밀리더라도 잡지 마시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고, 간밤에 국제유가의 급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사실은 이렇게 우주항공 섹터 수급이 좋았는데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지, 말 그대로 이미 평화 협상을 끝난 것처럼 좀 밀렸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오늘 많이 좀 밀렸고요.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 이쪽은 시가에 그냥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5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저도 이제 이 기준을 잡는 게 미국의 이 S&P 500 내에 인슈어런스 섹터가 존재를 해요. 보험 섹터가 있는데, 이 금리의 추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밀렸다라는 거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 국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황이라는 게 사실은 맞춘다라기보다도 내가 그 시황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그리고 잠재적인 위기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잠재적인 호재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섹터와 테마 종목을 발굴해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거를 맹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일단은 테슬라의 급등 속에서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국제유가의 하락과 원재재 가격 하락은 2차전지 소재 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첨보, LNF, 에코프로 등등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따가 이거 다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해서 재고가 이틀뿐이 남지 않았다. 이거를 저는 아침에 봤는데, 그간 워낙에 이슈가 많아서, 이게 이제 25일 날에도 나왔던 기사거든요. 사실 이런 기사가 여러 번 재탕이 됐던 기사 내용이라 이게 갭도 또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테마가 비어 있었죠. 시장에 뭐 로봇도 많이 해먹었고, 그다음에 건설도 다 해먹었고, 원전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볼 테마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외에는 용산 이슈가 먼저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빈집에 이 시멘트 주들이 껴들어서 상승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멘트 관련해서 결국은 유연탄 가격에 의한 부분이죠. 그리고 유연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잘 돼버리면 결국은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자, 정부 산업용 대마 재배 단지 조성 검토 소식이라는 게 약간은 뜬구름 잡게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종목들 상을 갔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전부 다 상한가가 나와서 며칠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글로벌 전체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나라도 글로벌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라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황 이어서 일단 지수를 보죠.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못 가는 모습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하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0.5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뚫고 121선까지 가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강해요. 0.682까지. 그러니까 뭐 저 꼭대기에서 일단은 했을 경우에 거의 0.682 구간까지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1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여타 섹터보다, 여타 국가보다 굉장히 상승폭이 강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 이렇게 이 정도까지 또 빨리 올라온 적도 이 코로나 이 시절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던 등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급격한 등락폭이 어닝 시즌이 끝나버리면 종료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조심은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승할 폭이 일단은 남은 것 같아요. 120선 이 장기 평선을 쉽게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약간의 휩소 구간에서 조심조심 비중을 줄여가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아까 2차전지 섹터 보죠. 하나하나 볼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1분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에코프로 쪽은 좀 들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약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죠. 수급은 LNF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고 첨보도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거의 꾸준히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다가 이 상방 조정 이후에 좀 돌파의 모습이라 첨보도 굉장히 좋고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직전 고점 트라이하면 다 매도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노신 소재도 올라가면 매도 대응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자, 그 다음에 항공주 한번 보죠.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구간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수급 이탈이 강한지만 좀 체크를 해 볼 거고요.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LIG 넥슨도 엄청 밀렸죠. 과거에 만들었던 이런 갭까지 밀리는지, 그 다음에 제너코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다 보니까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밀리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얘는 세력주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해서 오늘 고려시멘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시간 외에서도 좀 더 올랐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올라오면 뭐 매도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성신양효라든지 있는데 상태가 다들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건설주 한번 돌려볼게요. 일성건설부터 자,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올랐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 이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범양건영도 마찬가지고 신원, 종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공영도 당연히 못 갈 것이고요. 자연과 환경도 말 다 한 거고요. 네, 오늘 같은 날 뭐 시가부터 따라서 쓰면은 굉장히 크게 물려버릴 수도 있죠. 무려 시가가 13%인데 이 정도까지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따라서 쓰면 굉장히 낭패를 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종목군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오늘 시장 개인적으로는 뭐 상승은 하는데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져서 뭐 특별하게 종목군들을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심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삼성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국내 그런 IT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완전 바닥권에 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지 삼성전자 우 등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우가 단기간에 이제 21선을 회복을 하는 첫 자리라 반등이 나오면은 이쪽에서도 강한 반등이 내일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이런 삼성전자 우를 차라리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 우에 대한 부분을 봤었는데 저도 상당 구간 기다렸다가 오늘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대마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대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대마 산업단지를 뭐 조성해서 2030년도
17억 전망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일단은 산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했던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대마의 최대 대장주는 오성 첨단 소재였죠. 근데 워낙에 부실한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지에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빈자리를 오늘 화일약품이 오성 첨단 소재와 같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제약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 상한가에 제일 먼저 빠르게 좀 들어갔습니다. 기사가 나온 직후에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 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일약품이 이쪽 대마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좀 자리를 잡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건드릴 생각조차도 없는 종목이고요. 우리바이오, 과거 코로나 때 이제 KPX 생명과학하고 이런 쪽하고 같이 움직였던 화이자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엄청나게 시세를 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시가총액 2,400억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올라가면서도 그냥 막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역배열에서 나온 상한가이지만은 장기 평선을 일단 뚫어놓은 상한가라 뭐 종목을 본다면은 두 개 정도 선에서 압축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올 때 화일약품과 우리 바이오 두 개로 이 대마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나오겠죠.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뭐 언제 어떻게 한다 등등으로 이슈가 잡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섹터, 그 다음에 정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은 윤 당선인 반도체 언급 속의 시간 외에 네오셈이라든지 피델릭스라든지 흔히 말하는 잡주들 성격의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시가에 다 패야 되고요. 다 시간에 매수한 사람의 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쌍용차 관련해서 남선알루미늄, 즉 SM그룹에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사실무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버리면 가격이 비싸질까봐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상한가 이후 개파락에 뭐 한 300억 들어오고 돌파할 때 뭐 또 300억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집니다. 저는 딱히 매매는 안 했는데 이거는 시간 외에서만 좀 잡아서 종가에 좀 매도를 하면서 이거는 시간 외 매매로 수익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일단 워낙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며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무근에도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많이 쏠려 있는 종목이라 고 보여지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게임 섹터에서 룬투코리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열혈강호 P2원 글로벌이 일단은 사전 예약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후장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항상 상한가도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상한가는 이게 갭이 잘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이 뜨더라도 그 다음날 많이 강하게 밀려버리기 때문에 얘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일단 대만에 오딘이 출시했는데 국내에서처럼 이때도 오딘 출시 이후에 1위 했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지 정도, 매출이 그런 식으로 회복이 돼서 올라가는 기사가 나오는지 정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넷게임즈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적어도 3운봉 이상의 자리 혹은 4운봉 정도 흐름까지 좀 체크를 해서 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좀 해서
약수익을 좀 내고 그냥 나왔었는데요. 약수익 좀 내고 나왔는데 종가상에 좀 볼까 하다가 사실은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들어왔었는데 이 구간에서 나간 거는 아마 JP모건의 매도 영향이겠죠. JP모건 여기서도 사고 있는 과정에서 판 게 JP모건이 팔면서 이 수급은 지금 미국의 이 보안 관련된 퍼스트 트러스트가 지분을 이 조정 구간에서도 20만 주를 더 사서 14.96%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시간 외에 공지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간에 좀 떴는데요. 내일장 뭐 질적 반등을 강하게 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건지 혹은 안철수 총리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건지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 쉽지만은 않네요. 쉽지만은 않은데 일단은 내일 하루 정도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라이브 방송 가입 받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